최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이런 가운데 일터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이 목요일부터 시행됩니다. 사건과 법, 오늘은 김혜민 변호사와 이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얼마 전에 또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수습 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9일에는 영암 현대사무중공업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조 중인 유조성 탱크 바닥에 도장 작업을 하기 위해 철제 계단을 통해 아래로 내려가다가 안전 그물망 등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네. 그런가 하면 다음 날에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공장에서 40대인 하청업체 직원이 장입차 벽체 사이 공간에 몸이 끼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서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고도 그렇고 또 아파트 붕괴 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도 그렇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이라서 처벌을 피하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목요일부터 시행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만 적용이 됩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로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묻고 있어서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행정처분 등에 그치게 됩니다. 네. 참고로 현대산업개발의 학동 참사 사고도 있었는데 이번에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까지 발생하게 돼서 건설 근로자 사망 사고까지 있다 보니까 이러한 현대산업개발에는 최장 1년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네,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은요,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를 줄이고 일터에서의 안타까운 죽음이 일어나는 걸 막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 및 형사처벌을 받는 주체가 사업주에 그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해 봤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네. 여기서 중대재해는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을 이루는데요. 이러한 일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처벌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이 법 조항이 모호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요, 경영 책임자도 아까 처벌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경영 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적용이 있어 그 범위가 모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은 이번 사고 이후에 사퇴했지만 사실 현대산업개발의 대표이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처럼 여러 계열사로 구성된 그룹의 총수, 회장, 부회장 이런 사람들을 이 법에서 말하는 경영 책임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복수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둘 다 처벌을 해야 한다고 볼 것인지 이런 부분은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체계 구축의 권한 책임을 가지는 최고 안전 책임자도 포함시키는데요. 혹시 이 최고 안전 책임자를 방패막이로 내세워서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가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지금 빠져 있잖아요. 이것도 좀 문제인가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은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 즉 법 제정일로부터 3년 뒤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작년 산업재해 사망사고 10건 가운데 8건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3년이나 주고 5인 미만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업계에서도 이제 법 취지는 동감을 하지만 과잉 처벌이다 이런 불만이 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요, 종사자가 산재 사망 시에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법인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 사망 시에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게
행위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로 인해서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건설사들은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서 유례 없는 조기 명절 연휴를 도입하는 등 잔뜩 움츠러든 모습입니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 1호 대상이 되면 대표가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자체로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추락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그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분간 이제 법 시행을 두고 혼선이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법 시행 초기에는 해석상 적용상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영계와 노동계 그리고 정치권 사이에 꾸준한 사회적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될 것은 처벌 수위를 높이고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거기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이게 이제 사실 수사와 재판 등이 무한정 장기화되면서 또 처벌만 가볍게 하려고 주력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예방과 안전, 사고 시 피해 배상 등이 뒷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과 안전을 미리 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시스템을 공고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